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이미지를 얘가 만들어줬을 때였었어요. 그래서 사실 어떤 선에서 출발하느냐는 이제 전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? 그러면 저는 다 기준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. 그럼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기획자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어떤 것까지 섭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는 UI UX를 하고 있는 변사범이라고 합니다. 네. 사업적으로,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뭔가 멋지고 좋은 걸 만들다기보다는 그 사업이 더 잘 되게 해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탐구 과정이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사례로 한 20, 30대가 사용하는 서비스였는데 대표자분이 한 50대였었거든요. 그 디자인이 되게 캐주얼하게 나왔었는데 그럼 그 대표자분한테 눈에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님 방에 그걸 프린팅해서 계속 보게 만들어 준다든지 사실 그것도 저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봤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회의 때 이거 대표님이 쓰시는 서비스 아니잖아요 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그냥 본인 시각적 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언급을 드렸고 쿨하게 그걸 이해해 주셨습니다. 네. 예전에 프로젝트는 되게 규모가 커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친구들이 같이 협업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AI를 통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키비주얼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포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3D 디자이너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협업을 한 3-4명이서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하는 영역들도 예전에는 뭐 제가 혼자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누구한테 외주를 줘서 부탁을 했지만 지금은 AI를 도구라고 생각해서 그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은 혼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은. 사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이미지를 얘가 만들어줬을 때였었어요.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블러블러의 그런 그 인물들도 그랬었고 어떤 키비주얼을 만드는 그 무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구도나 색감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저는 그런 우연성에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디자이너라서 디자인에 맞는 도구들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는 개발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럼 사실 그분들은 지금 충분한 아트 디렉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더 강력해진 거는 이제 도구까지 생겼으니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어떤 선에서 출발하느냐는 이제 전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? 그러면 저는 다 기준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. 그럼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기획자도 마찬가지고 마케터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필요 없어지는 게 맞는데 이들이 어떤 것까지 섭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멀티플레이어들이 진짜 많아질 거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서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리고 그런 아마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. 예전에 뭐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팀으로 구성됐으면 지금은 개인 회사들, 개인들이 그런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운영되는 성공 사례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그때 31살이었었어요. 그럼 저는 한참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매니저가 된다는 건 인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. 왜냐면 그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칙이 생기고 그것들을 또 한 단계 넘어서 또 다른 규칙이 생기고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플러스X를 창업을 하게 된 계기긴 합니다. 그래서 어느 특정 지점에 가면은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개념 자체가 그 회사가 너무 기업적인 색깔을 갖추게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플러스X도 마찬가지였어요. 왜냐면 플러스X도 10년이 넘어가면서도 그 큰 규칙이 생겼거든요. 그게 계속 로테이션 돌다 보니까 아 이건 나한테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해보려고 또 다른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. 네. 처음에 에이전시에서 나오는 산출물이 그냥 휘발성으로 없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워서 그걸 또 부가가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교육사업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쉐어X라는. 그래서 그것도 지금 2년째 이제 손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
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AI가 나오면서 그 호기심에 찾아보다가 얘가 인물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그래픽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못했던 전략 부분까지도 얘가 해주는 걸 보면서 나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코스메틱 브랜드를 이전에 한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모델을 관련돼서 섭외를 한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AI를 통해서 가상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걸 지금 사이트를 오픈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. 이전에는 사실 그런 볼륨으로 뭔가 회사를 만들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사업을 길게 해보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거든요. 근데 그걸 압축하고 더 밸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흥미롭고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되게 즐겁기도 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